2025년 동계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유건혁 수사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로스 도메인 인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백그라운드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유니타임이라는 논문과 그리고 크로스 도메인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타임 시리즈에 적용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도메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의 모집단이 무엇인지를 말을 합니다. 이때 소스 데이터하고 타겟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도메인이 상당히 다를 경우에는 모델이 예측한 라벨 또한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도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이미 저명한 사실이고, 이 유사한 파형이더라도 도메인이 다를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소스 도메인하고 타겟 도메인을 얼라인함으로써 이 범용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크로스 도메인 시계열 분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타임 시리즈에서의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시계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 타임 도메인에서 분석 외에도 이 스펙트럼 분석 등의 시계열 특성을 고려한 어떤 분석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계열은 타임 도메인으로 그려지고, 이 타임 도메인이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으로 봤을 때 이 X축에서 타임으로 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폭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 도메인 자체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많은 파동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 프리퀀시 도메인, 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시키는 이 퓨리에 변환 등의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이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을 퓨전하는 것을 크로스 도메인 시계열 분석이라고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유니타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 도메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위해서 통합 모델, 이 유니파이드 모델을 제안하는데요. 여기에서 주요 문제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건 도메인 간의 데이터 특성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구분이 어렵다, 도메인이 혼동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별 수렴 속도 차이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라는 점이 문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유니타임이 가져가는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의 특성을 유연하게 처리 가능하고, 그리고 언어 기반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도메인별로 정보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킹을 활용을 해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때문에 도메인별로 수렴 속도 차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메인별로 전용 모델을 학습을 해서 특정 데이터셋 그리고 도메인에 맞춘 모델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GPT-4TS처럼 일부 연구에서는 LLM을 적극적으로 TS에 적용을 하는데, 이는 이 모델의 언어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특성이 간단한 경우에는 수렴이 빠르고 과적합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이 복잡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학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니타임에 대해서 좀 차별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하나의 통합 모델로 좀 여러 도메인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다양한 시계열 특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성이나 추세 등의 공통적인 특성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도메인의 고유한 패턴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마스킹 기법을 도입을 해서 일부 데이터 패턴을 가리고 이 모델이 특정 도메인의 특징만 외우는 것을 방지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과적합을 줄이고 이 모든 도메인에서 균형 잡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대비 이 유니타임의 강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 다양한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제로샷으로 이 트랜스퍼 러닝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범용 모델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점을 예시로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유니타임의 문제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 도메인 타우에서 시점 t에 대해서 멀티 채널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별량이기 때문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 시계열 데이터 X, 여기서는 L 타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입력을 받아서 이제 X 햇을 예측하는 포캐스팅 작업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이 채널 믹싱 방법하고 채널 인디펜던스 방법이 있는데요.
이 채널 믹싱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변수를 하나의 임베딩 스페이스에 투영을 해서 정보를 통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메인의 채널 수가 다를 경우에는 모델 설계에 제약이 분명히 생기고, 그리고 도메인 간의 채널의 의미가 다를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임베딩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좀 비효율적입니다. 여기에서 도입이 되는 게 채널 인디펜던스 전략인데, 이 각각의 채널을 개별적으로 처리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통합을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각 채널이라는 것은 각각의 변수를 의미를 하고, 각각을 어떻게 보면은 담배령처럼 처리를 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도메인 간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채널 인디펜던스 전략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인 오버뷰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고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토크나이저하고 타임 시리즈 토크나이저, 그리고 랭귀지 for TS,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준 트랜스포머, 그리고 디코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인디비주얼 사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단어처럼 충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을 해서 패칭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계열을 토큰으로 묶어서 로컬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포착을 하고, 이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를 줄이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 패칭하기 전에 세 단계를 거쳐서 로우 타임 시리즈를 전체를 하게 되는데, 먼저 0과 1을 포함하는 바이너리 벡터로 마스킹을 하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리즈 스테이셔너리제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시퀀스의 마지막 값을 복제를 해서 적절한 패칭을 보장하는 이 시리즈 패딩이라는 것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서로 다른 시계열 도메인에서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속도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활용을 해서 모델이 파셜 인풋에 의존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버피팅이 되기 쉬운 도메인에서 모델의 이런 솔루션을 학습하는 것을 제한을 해서 로버스트하고 제너럴라이저블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게이티드 퓨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마스킹된 시계열 데이터하고 이 마스킹 정보, 이 바이너리 인디케이터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예측에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의 장점은 특정 도메인에 과적합되지 않고 다양한 패턴을 일반화해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도메인별 데이터 수렴 속도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모델이 특정 도메인에 그 속도가 편향되지 않도록 조정을 합니다. 즉 이제 단순 데이터 암기가 아니라 시계열 내에 복잡한 특징을 학습하도록 유도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랭귀지 TS 트랜스포머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부분입니다. 이 시계열을 언어 모델의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정렬을 해서 도메인 간의 일반화 성능을 강화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도메인 인디케이터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각 시계열 데이터의 정보를 모델에 제공을 함으로써 이 포캐스팅 스트래테지를 도메인마다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인스트럭션은 도메인의 특성을 설명하는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인베딩하고 토크나이징 된 상태로 모델에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 연산을 수행을 하고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QKV, 퀄키 밸류로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랭귀지 TS 트랜스포머의 출력, 즉 이 임베딩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디코딩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도메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길이 자체로 고정을 시킵니다. 길이가 짧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패딩 토큰으로 채워지고, 긴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잘라내서 일정한 데이터 길이를 디코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라이트웨이트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자체는 계산 효율성을 높이고 이 최종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퓨처 프레딕션 손실하고 리컨스트럭션 손실의 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미래 예측 손실, 재구성 손실, 이 두 개를 합쳐서 최종 손실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교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모델들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랭귀지 모델하고 이 LLM이죠. LLM하고 타임 시리즈하고 두 개를 이제 믹싱을 해서 사용한 모델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캐스팅이기 때문에 평가 지표는 MA, MSE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크로스 도메인인 것처럼 모델이 이제 어크로스 데이터셋, 이제 크로스 도메인에서의 성능,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을 봤을 때 확실히 그 크로스 도메인에서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유니타임에서는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인스트럭션을 제거를 했을 때, 맨 위에서 인스트럭션을 제거를 했을 때 성능 하락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아서 이 도메인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는 게 LLM을 섞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마스킹을 제거를 했을 때 밸리데이션 로스가 불안정적으로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을 적용을 했을 때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인스트럭션은 이 아래에서처럼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구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인스트럭션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난잡하게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가 구성이 되지만 이 인스트럭션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은 경계선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좀 명확하게 그어질 수 있게 좀 클러스터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크로스 도메인 콘트라스티브 러닝 for 타임 시리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DCC라고 불리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 시리즈 클러스터링은 이미지나 텍스트와는 다르게 시간적인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라는 것을 모티베이션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다이나믹 타임 웨폰이나 아니면은 롱게스트 커먼 서브시퀀스 그리고 피어슨 상관계수 등의 유사도 측정 기법이 많이 제한이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치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제 롱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한계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타임 시리즈의 클러스터링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특징 추출인데, 이 기존의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나 통계 기반 특징 추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할 때 특징 학습을 별도로 진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모델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 도메인에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이 노이즈나 이상치에 강하고 주기적인 특성을 포착하는 데 유리한 이 프리퀀시 도메인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는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 도메인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대조학습을 통해서 클러스터링하고 특징 추출을 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한다 라는 세 가지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오버뷰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고요. 세 가지로 나눈다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인코딩 네트워크, 콘트라스티브 컨스트레인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타임 도메인 어그멘테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T, A, B, C 각각은 지터링, 스케일링, 퍼뮤테이션 연산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말 그대로 타임 도메인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론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원본 타임 도메인 그리고 X tilda로 나타내는 게 증강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증강 기법의 매기 변수로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각각의 지터링, 스케일링 등의 이 어그멘테이션 기법의 레이트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FFT 변환을 통해서 타임 도메인 데이터를 프리퀀시 스펙트럼 변환을 한 다음에 주파수 성분을 추가 혹은 제거를 합니다. 이 주파수 성분을 추가한다는 것은 스펙트럼에서 진폭 AM의 최대값보다 이 작은 성분을 선택을 해서 그 진폭을 AM으로 다시 변경을 한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주파수 성분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트럼의 일부 성분을 무작위로 마스킹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파수 성분을 조금 제거를 함으로써 어그멘테이션이 충분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코딩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 BiLSTM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BiLSTM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과거하고 미래 정보를 동시에 활용을 해서 더 풍부한 타임 도메인 특성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트럼 인코더로 3레이어 CNN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컨트라스티브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요. 이 대조학습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포지티브 페어는 거리가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 간에는 거리가 멀게 학습을 합니다. 이 거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실제 데이터의 거리라기보다 이 데이터가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표현될 때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 레벨에서의 컨스트레인트는 일반적으로 대조학습에서 많이 사용되는 손실함수인 info-nc 로스를 사용을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인스턴스 레벨 로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레벨에서의 컨트라스티브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표현 공간 상에서 클러스터의 중심간 유사성을 최적화하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클러스터 할당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 값에 대조학습을 전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일부 클러스터에 대해 이 데이터가 할당되지 않아 이 empty 클러스터가 생기는 이 degenerate 솔루션 문제를 아래와 같이 방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클러스터 레벨에서의 이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크루스 도메인에서의 컨트라스티브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간의 인포메이션 퓨전을 위해서 두 도메인이 컨트라스티브 컨스트레인트를 각각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 프리퀀시 도메인의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 도메인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같은 샘플의 리프레젠테이션은 유사한 구조적인 특성을 가져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두 도메인의 증광된 샘플에 대해서 크루스 도메인의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메인 간의 외적인 대조 LT하고 LF, 그리고 도메인 내의 대조 LTF 두 가지를 이제 람다를 통해서 트레이드 오퍼를 통해 이제 최종적인 로스 펑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이 타임 도메인을 기반으로 라벨링 되기 때문에 이 타임 도메인에서 도출되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UCR40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TSTCC나 TST와 같이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모델들을 기반으로 비교를 진행을 했고,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NMI하고 RI 이 두 가지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 CDCC 같은 경우에 전체 40개 데이터셋 중에 18개의 NMI 그리고 26개의 RI 최고점을 기록을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호 검증을 또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네미니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그림이 나왔고, 각 모델의 순위를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계산한 후에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두 모델의 평균 순위 차이가 임계 차이,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디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계 차이를 초과를 하면은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들이 같은 수평선상에 위치를 하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CDC가 대부분의 비교 모델보다 유의미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TSTCC나 TSGen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CDCC를 능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블리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 레벨, 그리고 클러스터 레벨, 프리퀀시 도메인, 그리고 이제 둘 다 크루스 도메인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뺐을 때, 그리고 이제 레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합친 CDCC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스 도메인 컨트라스트를 제거를 했을 때 성능 저하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컨트라스트 제거는 성능 저하를 야기하긴 했지만
이 크로스 도메인 콘트라스트를 제거한 경우보다는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증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성분을 추가하거나 제거 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실험을 했을 때 너무 큰 비율은 주파수 성분을 왜곡해서 오히려 성능 저하를 초래를 했고, 너무 작은 비율에서 상당히 작은 비율에서 이 최적인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웨이트 앞에서 보았던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0.5일 때 최적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CVF나 이 신테식 컨트롤 데이터셋의 원본, 주파수, 그리고 시간 도메인 표현 공간을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TSN 시각화를 사용을 했고요. 시간 도메인의 표현이 가장 뚜렷한 클러스터 구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MI나 RI 성능을 트래킹한 결과인데, 결국에는 이 CDCC는 학습 시에 안정적으로 빠르게 수렴하면서 높은 성능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NMI보다 RI가 비교적으로 더 높은 성능에 빠르게 수렴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크로스 도메인이 타임 시리즈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는지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